부안의 청년 농부 박상훈 씨의 이야기인데요. 호부로 미래를 그려나가는 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귀농 6년차 상훈 씨 농장에서 자라는 작물은 맥주의 영혼이라 불리는 호비입니다. 호은 보통 이제 맥주를 원료로 많이 생각을 하시죠. 사실 외국에서는 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호하면 박상훈, 박상훈 하면 호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농업에 호의 역사를 써보고 싶습니다. 상훈 씨는 오늘도 호부로 새로운 꿈을 꿉니다. 부안군 행안면에 자리한 200평 농장. 8월에서 9월 사이엔 호비 결실을 맺습니다. 자, 오늘 수확할 호비인데 보시면 이제 이 안에 있는 노란 가루가 루플린이라는 가루인데요. 이게 그 쓴맛과 향을 좌우합니다. 향을 맡을 때 항상 이렇게 비벼줘야 돼요. 루플린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꽃잎이. 자, 냄새 한번 맡아보실래요? 자, 향이 좋네요. 이렇게 신선한 홉을 이용한 맥주가 나오면 기가 막히겠죠? 네. 우리나라에선 아직 생소한 작물 홉은 꽃처럼 생긴 덩굴 식물인데요. 독일 등 유럽에서 주로 키웁니다. 이 작은 열매가 맥주의 맛과 향을 좌우하죠. 상훈 씨가 홉을 재배한 지도 어언 3년. 종자를 발아해서 재배했기에 자부심이 큽니다. 한 그루에서 4줄기를 올렸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내년에는 6줄기를 올릴 건데, 외국에서 가져온 구근들은 수세가 약해서 2-3개밖에 안 올리는데, 우리는 이제 종자 발아를 해서 굉장히 젊은 홉들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없네요, 그러면? 국내에서는 씨앗 발아한 거는 최초예요. 외국 구근을 이제 일본에서 도입을 해서 1934년도부터 홉 재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1880년대에 홉 씨앗을 발아해가지고 종자 개량을 나섰었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 종자에 대한 연구가 한 번도 안 이루어졌고. 홉이 맥주 원료가 된 건 8세기 후반. 우리나라에선 85년 전 함남 지방에서 처음 재배됐습니다. 조선 1, 2호로 불렸지만 홉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는데요. 정보가 없기에 홉을 키우는 농장도 극소수입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발아에 정말 우연찮게 성공을 했고, 걔네들이 자라는데 1년 있다가 시들어서 죽더라고요. 그래서 야, 죽었나 보다, 이거 실패한 거다 뽑았어요. 근데 인삼 뿌리처럼 한 20cm 정도 해가지고 뿌리가 자라있더라고요. 그래서 군데군데 여기저기에다가 심어봤어요. 각 지역에서 소량 재배를 한 결과 홉이 가장 잘 적응한 곳은 바다를 마주한 부안이었는데요. 지난해부터 제법 실한 결실을 얻고 있습니다. 양이 좋은데요? 받으세요. 무겁습니다. 엄청 많이 열렸네. 섞이면 안 되니까 이거 따로 갖다 놓고. 홉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기에 늘 기록해가며 일해야 합니다. 우량종인지 확인해서 앞으로 계속 살릴 것인지를 이제 그래서 판단하려고. 내립니다. 네. 대부분 구근에서 발아한 홉을 키우지만 상훈 씨의 홉이 특별한 이유는 씨앗 발아에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홉 씨앗 100개 가운데 15주에서 싹을 틔운 게 희망의 시작이었죠. 이 전체 중량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5kg 200 정도 나왔는데. 농사 시작 1, 2년 차엔 보기 좋게 실패했지만 지난해엔 홉이 무거워서 쇠파이프가 휠 정도로 풍작이었습니다. 홉은 총 4년차부터 이제 완벽한 수확이 가능한데요. 사실 올해 3년차인데 작년에는 한 줄기에 6kg까지 나왔었거든요. 이번 날씨 때문에 수확량이 많이 나온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못 바꿨더라고요. 홉 농사에 성공한 뒤 더 먼 곳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곳에 프랜차이즈형 홉 농장을 내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힘을 모으고 있는 거죠. 오케이. 좋아. 기계 나올까요? 열정적이고요. 또 자기가 이제 믿는 바에 대해서는 우직하게 밀고 또 도움도 잘 주시고 인생 걸 만큼 믿음직스럽죠. 상훈 씨는 농부로선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석대 영문과를 나온 뒤 일본을 거쳐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고향에서 아이를 키우고자 6년 전 귀농했습니다. 귀농해서 처음에 이제 한우도 키워보고 여러 농사들을 지어봤는데 너무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맥주 주성분을 보니까 호흡 메가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메가는 볼인데 호흡은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호흡을 검색해봤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재배하기 어려운 작물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재배 방법도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믿을 건 오로지 자신뿐. 거쳐왔던 과정 모두가 재배일지가 됐습니다. 작년 9월에 증식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이제 11개월 차가 됐어요. 지금 밖에 레일라인이 심어져 있는데 저쪽에 이 홉들이 지금 들어가서 지금 식재돼서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시행착오를 거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름도 참 많았는데요. 가족들 몰래 이 하우스에서 울기도 했다는 상훈 씨. 사실 이제 소득 자체가 나오지 않고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와이프랑 그런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사실 굉장히 힘들었고, 더군다나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식물의 특성들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었고요. 2년 차엔 꽃도 피지 않았죠. 홉 농장이 잘 되는 모습 그것 하나 보고자 무작정 독일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가슴이 굉장히 벅차오르더라고요. 높이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높았고 농장 규모도 또 엄청 크더라고요. 농장 규모 자체가. 야, 이렇게 한번 나도 성공을 시켜보자.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작물 홉. 네. 오늘 수확한 홉이거든요. 잎자루에 향기가 나는 노란 알갱이 루플린이 있는데요. 소량으로 맥주의 맛을 결정합니다. 향이나 루플린 분포는 골고루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수확한 홉은 펠릿으로 건조해서 수제 맥주를 만들 계획. 자체보다는 그렇게 되면 씨앗부터 원료까지 전부 토종인 맥주가 완성됩니다. 1차적으로는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수제 맥주 시장에서 국산 원료 100%를 이용한 산업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는 이 홉에서 추출될 수 있는 성분들을 이용해서 해외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의약품이라든지 화장품,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음료용으로도 더욱 다양한 산업화를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홉의 활용 범위를 화장품과 의약품, 식품으로 넓히고 맥주를 만드는 체험 농장도 만들 겁니다. 이거는 장비. 작년에 V자 형태로 했었어요. 작년에 수확량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일자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일식 재배가 돼서 알이 굵어지지 않은 그런 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내년에는 다시 V자 형태로 한번 재배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키우기 어렵다는 작물 홉을 씨앗부터 키울 수 있었던 건 올곧게 밀고 나가는 뚝심, 농업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저온부터 고온까지 시간을 조절해주면서 이 건조를 하게 되면 이 루플린이 더 응고가 돼서 그 향이나 쓴맛이 극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건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홉을 잘게 갈아서 압축하는 펠릿을 만들 차례입니다. 14시간 동안 저온과 고온을 오가며 숙성하는 게 상훈 씨의 비법인데요. 공장 안의 기계들 모두 상훈 씨가 직접 개발했습니다. 홉을 위해선 지구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상훈 씨. 농업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고요. 저처럼 미객적 분야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농업에서도 정말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씨앗을 뿌린 자리에서 제과 콩나무처럼 신비로운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홉으로 새 희망을 키우는 상훈 씨. 세계 최고의 홉을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 중입니다.
네, 이 맥주의 원료가 되는 홉이 또 우리나라에서도 자란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사우 씨는 앞으로 이 홉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면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새만금에서도 홉을 재배하고 싶다는 꿈도 있다고 합니다. 이 꿈이 실현된다면 홉이 우리 지역의 효자 작물 노릇을 톡톡히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꿈을 함께 응원해 봐야겠습니다.